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그 프로그램에 입력할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세요.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 하나는 일반 전표가 있고 하나는 메인 매출 전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 전표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기존에 그 분계했었던 거 있으시죠? 분계 연습했었던 거. 그게 일반 전표고, 메인 매출 전표는 여기와 관련된 거예요. 부가가치세. 그래서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메인 매출 전표에다 넣어주시고, 일반 전표는 메인 매출 전표가 아닌 것은 일반 전표에다가 넣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입력을 하냐면, 이 메인 매출 전표에다 입력을 하시면 이게 만들어져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라는 게.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많이 편한 게 뭐냐면, 저도 뭐 이제 수기를 그렇게 오래 한 사람은 아니니까, 수기 시절에는 내가 다 계산을 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입력도 다 별도로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은 메인 매출 전표에다 입력만 하시면 프로그램 자체에서 알아서 부가가치세 신고서까지 완성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가 이제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부가가치세 신고서까지 만들어주기 때문에 메인 매출 전표는 기본 중에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하진 않을 거지만 전산회계 2급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전산회계 2급에는 메인 매출 전표가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 전산회계 2급을 보라고 하냐면 아직 준비가 덜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일단 자격증을 따야 그 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전산회계 2급을 보라고 설명드리긴 하는데, 되도록이면 1급부터 보라고 해요. 왜냐면 1급까지는 따야 기본적인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 하실 때 가장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되는 게 불공이에요. 뭐라고요? 불공. 그래서 불공에는 접대비, 업무 무관 비용,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 몇 cc 이하 제외요? 1000cc 이하 제외, 경차 제외, 면세 관련 비용, 토지 더하기 세금 계산서.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요거를 외우신 다음에 이거 활용을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문제 풀다 보면은 세금 계산서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 지문에 세금 계산서가 있으면은 요거를 기억했다가 불공에 있는 게 아니네 그러면 무조건 과세예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나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과세 아니면 뭐야? 불공.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세금 계산서 부분을 좀 잘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참고하시고. 그래서 57번은 이렇게 푸는 거예요. 처음에 푸실 때는 어떻게 푸시냐면, 거기 보시면 트럭이라고 되어 있죠. 맞죠? 근데 여기 보세요. 얘는 트럭이에요? 승용차예요? 승용차죠? 그러면 불공 아니죠? 그러면 그냥 뭐가 되는 거예요?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공을 확실히 숙지하시고 거기에다가 매칭만 잘하셔도 좀 더 수월해집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트럭을 구입했죠. 구입했으니까 매입의 과세예요? 매출의 과세예요? 매입의 과세입니다. 그래서 매입의 뭐요? 과세. 이거는 왜 써주냐면, 그 저희 화요일이었나요? 화요일 날 입력 조금 해봤지만 매입의 과세라고 입력을 해줘야 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신고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항상 거래처 넣으셔야 돼요. 거래처 어디에요? 국민자동차. 근데 자동차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시면 글씨는 줄일 수 있는 건 줄이시는 게 좋아요. 왜요? 팔 아파요. 4시간 동안 열심히 써보십시오. 팔목이 아플 겁니다. 제가 칠판서기 안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대부분 회계 강사 하시는 분들은 칠판서기를 많이 해요. 근데 왜 안 하냐면, 첫 번째, 팔이 아파요. 앞에다가 4시간 동안 계속 써보십시오. 팔목 부러질라 그럽니다. 왜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쓸 게 어마무시하게 많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써놓고 뭔 글씨인지 모르겠어요. 워낙 명필이라 돈 주고도 못 봐요. 내가 썼으면 내가 알아봐야 되는데, 근데 종종 수강생분들 중에서도 계세요. 본인이 써놓고 뭔지 모르겠대. 그러면 제가 알겠습니까? 제가 뭐 번역가도 아니고. 그래서
칠판 서기는 저게 고장나면 해요. 빔 프로젝트가. 지금까지 한 1년 정도 써봤는데 안 쓰는 게 낫더라고요. 서로. 일단 쓰면 속도가 떨어져요. 쓰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저는 제가 안 터지기를, 저번에 한번 터졌었어요. 2년 전에. 뽕 소리 나더니 렌즈가 안에 있는 게 깨졌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안에서 깨지지 바깥에까지 파편을 안 튀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여부를 쓰는 건데 이걸 왜 쓰냐면은 전자세근계산서면 뭐예요? 전자세근계산서 아니면 부인데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거는 아주 옛날 거라 고인물도 아주 오래된 고인물이세요. 여기에 있는 문제는. 그래서 다 부입니다. 그건 참고하시고. 우리 자동차 뭐라 그랬죠? 차량 운반구 얼마요? 2천만 원. 그 다음 요것도 별도로 좀 기억하셔야 돼요. 매출부가세는 부가세 예수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채고, 매입부가세는 뭐라 그래요? 부가세 대급금 자산. 그래도 지금은 매입이잖아요. 매입이니까 뭐라고 써야 돼요? 부가세 대급금 얼마요? 200. 다음에 차변과 대변은 어때야 되죠? 같아야 되죠. 외상이니까 미지급금 얼마요? 2,200.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58번 맞출게요. 일단 적으세요. 수업 들으실 때 초반에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는 분계하고 암기라 그랬었죠. 근데 분계하실 때 이런 건 좀 알고 하시면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요. 여기 보시면 부가세 예수금이죠. 왜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하냐면 일반적으로 예수금 그러면 원천징수 관련된 거예요. 일명 우리 4대 보험하고 뭐 소득세하고 뭐요? 지방소득세 이렇게 이제 세금 내는 것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왜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하냐면 예수금의 뜻이 남의 돈을 받아다가 세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으로 내는 게 아니고 남의 돈으로 내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은 소비자가 내는 돈이에요. 누가 내는 거라고요? 소비자. 그래서 세금을 내려고 하는데 이 돈은 내 돈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앞에 부가세를 붙이냐면 부가세를 안 붙이면 얘랑 섞여버려요. 금액이. 섞이게 되면 구별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부가세 관련된 거는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매입부가세는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하죠. 이 대급금의 뜻이 뭐냐면 대신 지급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 대신 지급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는 누가 내는 거라고요? 소비자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대신 회사가 대신 지급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부가세 대급금. 그 다음에 매출부가세는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소비자가 내는 돈을 받아서 뭐를 내겠다? 세금을 내겠다. 그래서 부채예요. 내 돈이 아니라 누구 돈이다? 소비자 돈이다.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은 소비자한테 나중에 뭐 할 거예요? 받을 거예요. 그래서 받을 건 자산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은 뭐예요? 자산 처리. 이렇게 나누어진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58번 제품 팔고 세금 계산서죠. 그러면 제가 불공 확실히 외우시라 그랬어요. 불공에 제품 파는 거 없어요. 없으면 뭐라고요? 과세예요. 그리고 못 외우신 분은 일단 보면서 하시고 적어 놓은 거. 매출의 과세. 남양 부 제품 팔았다. 무슨 매출? 제품 매출. 상품 팔면요? 상품 매출. 그래서 제품 매출이 8,700. 그다음에 세금이 870. 그다음에 전액 외상으로 했죠? 외상 매출금이 9,500 얼마요? 70.
정리하시고 정리 다 되신 분은 59번부터 65번까지 일반 전표입니다. 제가 일반 전표라고 적어드리면 그전처럼 그냥 분계만 하시면 되세요. 정리하시고 분계해 보십시오. 59번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전기의 대손. 그래서 분계를 우리가 이제 오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제 시험 볼 때까지, 그 다음에 취업하시면은 취업해서 계속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별도로 적어 드리는 거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기억을 잘 하셔야 시험 볼 때 유리합니다. 왜냐면 제가 별도로 적어 드리는 건 기억이 나야 맞출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에 전기의 대손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대손 충당금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차변에 보통 예금 25만원, 대변에 뭐라고요? 대손 충당금 25만원인데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써드릴 거예요. 외상 매출금이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외상 프로그램에 입력하실 때 대손 충당금이라고 쓰시면 대손 충당금이 여러 개가 나올 거예요. 거기에서 뭘로 선택하시면 되세요? 외상 매출금으로 선택하시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60번 삼성전자의 주식을 다음과 같이 단기 보유 목적으로 현금 매입하였다.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100주에 2만원이니까 200만원이에요. 얼마라고요? 200만원. 대변에 뭘로 매입했다고요? 현금. 얼마 매입했어요? 200. 끝. 그리고 뭐는 갖고 다니시라고요? 계산기. 솔직히 시험 때 계산기 쓸 게 한 번 보는데 4문제 내지 5문제 정도밖에 쓸 건 없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하나가 소중한 때잖아요. 지금 현재. 그 다음에 61번 업무용 차량에 대한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공장용 500번대 보험료 72만원, 800번대 보험료 43만원. 뭘로 드렸어요? 현금 115만원. (62번은) 월급 주는 분계입니다. 계속 나올 거예요. 우리가 연습하실 때는 사무직 월급 뭐라 그랬어요? 급여예요. 뭐라고요? 급여. 120. 그 다음에 생산직 월급을 뭐라 그래요? 임금이라고 합니다. 뭐라 그래요? 임금. 얼마냐면은 222만원. 월급을 다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줄 때마다 뭐를 띄죠? 세금 띄죠. 세금을 뭐라 그래요?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예수금. 공제계를 보세요. 공제의 뜻이 뺀다는 얘기예요. 얼마 뺐어요? 83,870원. 나머지는 뭘로 드렸죠? 현금 드렸죠. 333만 6,130원. 마무리 하십시오. (10원이라도) 틀리면 시험에서 무조건 틀립니다. 실제에서 10원이라도 틀리면 이제 방법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는 겁니다. 내 호주머니에서 10원을 꺼내서 넣어서 맞춰 놓든가 아니면 그 10원을 뭐 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500원 1000원씩 안 받는 거예요. 근데 남는 거예요. 모자르는 게 아니라. 그리고 500원 1000원씩 들고 갔어요. 한 일주일 정도를. 일주일 후에 10,000원이 비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들고 간 돈이 거의 얼추 10,000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10,000원 넣어놓고 맞춰놓은 적이 있었는데 딴 게 문제가 아니고 내 돈이 아니잖아요. 남의 돈은 항상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내 돈은 남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주부님들 저기 세탁기에다가 바지 같은 거 넣을 때 이렇게 옷 이렇게 쑥쑥 넣어 보잖아요. 손으로. 그때 간혹가다 걸리잖아요. 5,000원, 만원짜리, 1,000원짜리 같은 거. 그럼 그냥 가지면 돼요. 실제는. 근데 회사에서는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내 돈이 아닌 건 항상 정확하게 뭐 해야 돼요?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남아도 문제, 모자라도 문제예요. 남의 돈이라. 저도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제 조기 축구를 한 15년 이상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몸 상태도 그렇고 코로나도 있고 해갖고 지금 접은 상태인데 총무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했어요. 사무장도 하고. 이 총무할 때 귀찮아갖고 매일매일 안 맞추다 보니까 막 10,000원, 20,000원씩 비는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하면서 15만 원 메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게 원래 거래가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하면은 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몰아서 하다 보면은 꼭 뭔가가 문제가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에 좀 신경이 쓰일 것 같아.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등록하고 바로바로 확인하면은 차이가 날 수가 없죠. 근데 항상 문제가 터지는 건 몰아서 했을 때. 그래서 몰아서 하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돈이 들어가는 거라. 시간이 들어가는 거면 그냥 4시간 투자하면 되는데 문제는 돈이 들어간다라는 게 문제죠. 근데 뭐 10원짜리 비면 뭐 그냥 10원짜리 하나 구해다가 탁 넣으면 되니까. 저 아시는 분 150까지 메꾼 사람 있어요. 300이 터졌는데 원래 큰 거는 찾기 쉽거든요. 근데 한 달 동안 찾았는데 못 찾았대요. 그래서 과장님 150, 본인 150. 반반씩 하자. 그리고 반반씩 했대요. 그리고 150 메꿨다고. 아마 잠 한 달 동안 못 잘걸요. 열받아서. 웬만하면 큰 거는 찾는데 못 찾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처럼 짜잘하게 500원, 1,000원은 찾기가 힘들어요. 진짜로. 근데 큰 것들은 찾을만 하던데 나는. 그 다음에 63번은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할부금. 이 문제 은근 이해를 잘못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 문제는 이미 트럭은 산 거예요. 구입 대금 중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잘못 이해하셔서 트럭을 산 걸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트럭은 이미 산 거고 할부금을 낸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변에 현금 얼마 나갔어요? 150. 차변에 외상대금 갚았죠? 미지급금. 왜 미지급금이에요? 트럭은 파는 게 아니고 쓰는 거니까. 우리는 트럭 파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상품이나 제품 파는 회사지. 다음에 64번은 계약은 뭐가 아니라고요? 거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계약은 거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차변에 현금 800만 원에 10%면 얼마예요? 80만 원. 다음에 대변에 계약금을 받았죠? 먼저 받았다. 무슨 금? 선수금. 얼마요? 80. 거기 가로에 보시면 공급가액이라고 되어 있죠? 예, 요거 꼭 숙지하셔야 돼요. 공급가액의 뜻이 뭐라고요? 부가세 별도. 공급 대가는 부가세 포함. 그래서 우리가 초반에 신경 쓰셔야 될 건 용어예요. 왜냐하면 용어 때문에 헷갈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공급 대가였으면 88만 원이 맞는 거예요. 근데 공급 가액이니까 그 800만 원에 10%. 누구한테 먼저 받았죠? 영재. 그리고 지금처럼 조금이라도 이상하시면 질문하세요. 솔직히 예전에 20명일 때는 질문을 못하게 막았었어요. 왜냐면 20명이니까 한 명이 하나씩만 질문해도 20개야. 그리고 질문할 거 있으면은 여기 쉬는 시간에 하세요 그랬는데 이게 인원이 적으면 솔직히 배우시는 분들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한 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 인원이 많은 데를 가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도 음식점 갈 때 어디로 가요? 잘 되는 데 가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저희가 지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웬만하면은 5명 전후는 꾸준히 개강하니까. 다음 주 개강하는 반이 9명인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9명이면은 지금 있는 우리 수의 2배잖아요. 그러면 제가 신경을 2배 못 써주는 거죠. 그래서 꼭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인원이 너무 적은데도 나쁘진 않던데. 근데 뭐 강사의 재량에 달려있긴 하지만 뭐 예전에 한 분이 저한테 회계 1급 배우고 세무 2급이 개강이 안 돼서 야간반에 딴 데 갔다가 이틀 만에 포기하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수강생이 2명인데 눈빛을 너무 많이 줘서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다고 계속 쳐다본대요. 이렇게
예. 저는 저기 벽도 쳐다봤다가 제 화면도 봤다가 바닥도 봤다가 좀 시선을 좀 흐트리는데 1시간에 30분씩 계속 쳐다본대요, 두 명을. 너무 부담돼 갖고 못 듣겠다고. 근데 그런 거 부담 느끼시는 분도 있어요, 종종. 30분씩 쳐다보면 진짜 부담될 것 같아요. 가끔씩 쳐다봐야지. 그 다음에 65번은 62번 보고 푸는 문제예요. 어디 보시냐면 소득세하고 주민세. 근데 지금은 주민세라고 안 합니다. 지금은 뭐라 그래요? 지방소득세라 그래요. 근데 주민세 관련돼서 좀 말 나온 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앞에 보세요. 주민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소득할 주민세라고 있어요. 이게 지방소득세예요. 이 소득할 주민세가 뭐냐면 뭐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에요? 소득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아마 조만간 나올 건데 균등할 주민세라고 있어요.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나와요. 8월 달에. 인천이 12,500원인가 나올 거예요. 균등할 주민세 10,000원에 교육세가 2,500원인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12,500원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 균등할 주민세는 한 가구당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균등의 뜻이 뭐예요? 공평이죠. 그래서 한 가구당 얼마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균등할 주민세가 나오고,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에 대해서 내는 건데, 주민 그러면은 이제 일제 잔재가 남아있는 용어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지금은 주민세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지방소득세. 그래서 계속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린이집인가 유치원 있죠. 제가 알기로 유치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름 계속 바꾸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그 유치원의 용어도 일본의 그 잔재가 남아있는 용어라고 해서. 그래서 국민학교가 왜 초등학교로 바뀌었어요? 국민 그러면 그것도 일본의 잔재가 있는 용어다. 그래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소득할 주민세도 주민도 약간 그게 영향이 있어서, 그리고 좀 더 이제 다가가기 위해서, 누가 가져가는 거다? 지방자치단체가. 그래서 지방소득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방소득세는 예수금 처리하고요. 왜냐면 이거는 직원이 내는 세금이니까. 균등할 주민세는 세금과 공과 처리해요. 왜냐면 이 균등할 주민세는 누구한테 받아서 내는 게 아니고 내 돈으로 내는 거니까, 내 돈으로 세금 낸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세금과 공과. 근데 이거 하나 알고 계셔야 돼요. 얘는 시험 볼 때쯤 되면 거의 다 맞춰요. 계속 나오니까. 근데 이거 어렵습니다. 균등할 주민세. 왜 어렵냐면 균등할 주민세가 우리 공부할 때 거의 없어요. 이거 한 5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라. 그래서 이 균등할 주민세는 별도로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제가 문제 풀다 보면 이런 얘기를 종종 할 거예요. 이 문제는 할만합니다. 이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어렵든가, 진짜 한 5년에 한 번 나와. 그러면 기억 안 나요. 저야 많이 했으니까 기억이 나지만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쉽진 않을 거예요. 참고하시고. 그래서 결론은 소득세하고 주민세 현금 냈대요. 25,870원. 차변에 직원이 내는 세금 뭐라고요? 예수금 25,870원. 왜 차변이에요? 왜 차변이에요? 왜 차변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채의 뭐요? 감소. 저한테 설명하지 마시고. 제가 왜 차변이에요? 그러면 저한테 이게 이래서요 막 설명하시는데, 설명 제가 더 잘합니다. 설명하지 마시고 내가 왜 차변에 썼을까? 그러면 5개 중에 하나예요. 증가 감소 있죠. 항상 그걸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66번부터 68번까지 또 메인 매출 전표예요.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분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5분 후에 맞출게요. 그 다음에 66번 보시면 몇 발로요? 2발로. 그 다음에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매출처 선물. 매출처 선물이면 접대비예요. 뭐라고요? 접대비.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세금계산서 나왔죠? 네. 접대비에 세금계산서면 매입에 불공. 그 다음에 거래처는 몇 발로요? 2발로. 전자는 부. 차변에 800번대 접대비. 그 다음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불공의 뜻이 부가가치세 인정을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합쳐서 처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얼마로 처리하셔야 돼요? 330. 대변에 현금 얼마요? 330.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불공일 때는 합친다, 나눈다, 합친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마 계속 물어볼 거예요. 합친다, 나눈다 막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67번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제작 의뢰. 무슨 의뢰요? 제작 의뢰. 그래서 제작 의뢰 나오면 외주 가공비예요. 무슨 가공비라고요? 외주 가공비. 그래서 매입의 과세, 상일 기업, 전자는 부, 차변의 외주 가공비인데 500번대 800번대 꼭 나누셔야 돼요. 5는 어디라고요? 생산. 8은요? 판매비와 관리비. 얼마예요? 500. 그 다음에 세금 몇 프로라고요? 10%.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 50. 외상으로 했죠. 이거 답 두 개입니다. 몇 개라고요? 두 개. 하나는 외상 매입금. 또 하나는 미지급금. 둘 다 맞아요. 일단 적으시고 왜 둘 다 맞는지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 둘 다 맞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왜 둘 다 맞냐면 우리가 외부 업체한테 가공을 맡기는 이유가 뭐예요? 이 물건을 만들어서 뭐 하려고요? 팔려고. 그래서 외상매입금 맞아요. 왜냐면 뭐 할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팔 거니까. 그 다음에 미지급금도 맞는 이유가 뭐냐면 이 외주 가공비가 500번대잖아요. 500번대가 비용하고 비슷한 아이거든요. 그래서 비용이라는 건 파는 거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두 개가 답이 되냐면 결론은 뭐냐면 사람들이 보는 방식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네, 사람들의 의견은 여러 가지일 수 있으니까 똑같은 문제더라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답이 두 개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요즘 이 문제 나오면 그냥 이렇게 나와요. 뭐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 수표 발행하였다 이런 식으로 내지 외상 문제는 잘 안 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답이 몇 개니까요, 두 개니까. 아니면 이렇게 줘버려요. 외상 매입금으로 처리하시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처럼 그냥 외상으로 처리하시오 그러면 답은 항상 두 개입니다. 참고하시고. 68번 제품 팔았죠. 매출의 과세 성진 부. 제품 팔았다. 제품 매출 13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130. 돈 받았어요? 외상으로 했어요? 외상으로 했죠. 외상으로 했다. 외상 매출금 1400 얼마요? 30.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45분에 다음 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